국민의힘 처지는 난파선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언론도 많습니다. 이제 보수가 쇄신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당내 뭐 친윤이거나 뭐 비윤이거나 반윤이거나 뭐 누구도 의견을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법을 놓고 전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좀 불가피합니다. 이제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쌍권 중에 이제 한 분은 물러나셨지만 또 이제 이 권성동 그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 이게 또 궁금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번처럼 이제 3파전 구도로 가면 필패가 또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제 8% 넘게 득표를 했는데 선거자금 50억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당 형식을 통하면 또 선거자금을 뭐 변제할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보면 그 아주 싸늘한 그런 어떤 선거 상황실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선거 패배를 승복을 하고 나서 이제 꽃다발을 줬는데 이제 그걸 안 받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기자들하고 일일이 수십 명 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혹시 김문수 후보도 당권에 좀 생각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대선에 패배하고 바로 이제 당권에 도전한 설레가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런 설레인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러지 못할 법이라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41%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8년 내내 대선 선거운동을 한 거나 다름없는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한 달 만에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되고 활동하는 후보와 격차가 8%포인트 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게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이것도 열려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이제 당 대표도 했었고 이번에도 경선도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까지 갔었죠. 그 정도로 이제 당 내외에서 이제 입지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와 나경원 후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우리끼리 당권을 두고 다투는 이제 자존질하는 모습, 사실 이게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하다 보면 상대방을 또 비판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합의 추대원시로 가면 가장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좀 지금 당장은 어제 이제 결정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쇄신 방안을 마련할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당인데도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지금 뭐 아까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대치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한각의 전당대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친윤, 그러니까 반 한동훈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기간에 했었던 행보들 자체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식의 의심을 하면서 차기 당대표의 자리에 한동훈을 앉히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제가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경로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당대회 개최보다도 혁신형 비대위의 출범을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원장으로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 그런 면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끝까지 개표 상황실을 지킨 그 장면은 그러한 모습의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지금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 이 반년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예.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예.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날 당권 구태타라 그러죠. 정식으로 선출된 후보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대선까지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비대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를 실어준 당대표에 의해서 혁신위를 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번 대선 패배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이 제 3자 입장에서 좋은 솔루션 해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네. 솔루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패배를 놓고 해석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한 내홍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생겼다라는 쪽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있어요. 뭐냐면 여의도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사투리다라고만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게 오랫동안 누적된 상식이잖아요. 그런 상식을 보면 어떤 이런 패배가 있으면 그에 따른 지도부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어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뭐 의총이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영선 대변인께도 한 20초만. 네. 달라질 겁니다. 예. 과거의 방식으로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주리를 트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의 성과를 내는 대한민국의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작동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